오주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 은 구두를 신은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지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구두를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주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주세요. 호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호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내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주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호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날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쓸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튀어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주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에게 달려들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작은 강아지에게 무슨 짓이야?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 마. 우리 함께 오주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호수아비가 말했지요. 양철 나무구나.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후 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어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 나무구나.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호수아비의 말에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호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살았어. 모두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주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호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물,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주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의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지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으악!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주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주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원하는 곳을 이미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으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운구두의 뒷굽을 3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들판에 떼구르르 굴렀지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 안으며 웃었어요. 오주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에 돌아와서 고마워요.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 앞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내 구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 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서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한편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젠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라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서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테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지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